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시험을 준비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려운 독해 영역이라고 하면 독해 일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에도 한번 대비 특강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해 일부분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벅찬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거는 사실상 독해 2, 3, 4에 조금 더 매진하시고 1은 좀 제껴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비 특강에서 이 특강만 들어도, 여기에 나와 있던 포인트만 들어도 남들 어차피 다 찍으니까 나는 한두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어라고 들 수 있는 영역이 독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관련된 그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보시는 게, 독해 일부분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사분들, 전문 강사분들의 강의를 조금은 들으면서 독해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독해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리는 이런 포인트들, 지난번 강의 때도 들었던 그런 독해 일부분 포인트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진짜 또 실질적인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수업 역시 핵심 포인트 전략 짚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적용시켜보는 세 가지 단계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요, 제가 이제 매달 진행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을 포인트를 딱 짚고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수업 포인트는 독해 일부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도 사실은 주어,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 앞서 드렸던 대비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응관계나 뭐 문장의 결여나 잉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10문항 중에서 한두 문제 이상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사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접속사가 중요한데 보통은 4, 5급 때 이 접속사의 호응관계 위주로 외워요. 예를 들어서 수혜란이 나오면 뒤에 딴시 넣으면 돼. 그쵸? 아니면 부단 나오면 뒤에 얼치 넣으면 돼. 이렇게 호응관계 위주로 했는데 6급이잖아요. 논리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문장인데 역접관계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원래 인호의 수어를 써야 되는데 수에란 딴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려면 논리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SK 4급이나 5급 때에는 이 접속사 나오면 호응하는 이 접속사나 부사 쓰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다면, HSK 6급은 논리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접속사의 호응은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호응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지시가 나와요. 지시는 빈도율이 굉장히,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지시 뜻이 뭐예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설령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러면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시, 설령 뭐뭐일지라 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를 써야 하는데 찌우를 쓴 거예요. 얘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시 뭐뭐뭐뭐 해놓고 찌우가 아니라 얘인데, 설령 이러한 요구들이 만족을 얻더라도 그들은 뭔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가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역접이잖아요. 그쵸? 만족하더라도 뭔가 부족이 있으니까 지시예, 이게 인웨이 수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호응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리성까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갑니다. 접속사의 논리 이제 볼게요. 이거는 왜냐면 지아루에 넘어오는 것 맞거든요. 지아루가 만약에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는 그러면이라고 와서 이 접속사 자체는 호응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6급에서 그렇게 낸다는 게 아니죠. 보시면 看到了别人身上的优点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성으로 공략해서 내는 지문들은 지문 자체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사람 몸에 있는 장점을 본다면 그럼 마땅히 인가이 찌우 인가이로 걸리죠. 쉬신 쉐시,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죠. 장점 보이면 배워야 돼. 그러면 성공하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야?
그쵸? 왜? 그러면 성공해야 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하로에 넘어오는 게 아무리 맞다고 해도 문장 자체가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뿌낭을 빼거나 아니면 for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다른 접속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아, 논리 관계가 사실 독해 부분은 옳게 고쳐라가 아니라 틀린 문장을 찾아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지 모르시더라도 이게 잘못됐는지만 알면 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51번 문제 보시면 이거를 A, B, C, D 해서 하나씩 살펴보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접속사를 배웠기 때문에 접속사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은 빨리 갑니다. 花过多时间浏览社交媒体 뭔가 길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는 것. 이게 주어네요. 会增加 고독감을 주는 동시에 만족감은 떨어뜨리는 거죠. 아, 그럼 주어랑 수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很抱歉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신 이메일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니 다시 입력하신 인터넷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정형화된 문장들 있잖아요.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라던가 지금 이것처럼 잘못된 주소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력하세요라는 등의 공지문 같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문장들은 틀릴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요人说 C 볼게요. 요两种东西가 있어요. 지비에 아까 지시랑 똑같은 설령 뭐뭐일지라도다. 근데 뒤에 자이가 나오네. 여기서부터 일단은 어그러지기는 했어요. 그죠? 보통은 지비엔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잃어버리고 귀중함을 안 돼요. 그게 청춘이랑 건강이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국 문장들을 보면 저는 일단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문장을 깊이 있게 애들한테는 학생들한테 빨리 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장을 이제 깊이 있게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잃어봐야지 중요함을 아는 것들, 건강이랑 청춘이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더라도 그제서야 귀중함을 안다? 일단은 호응관계가 안 맞고요. 정확하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틀린 것만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고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바꾸시자면 잃어버려야만이 자이랑 어울리는 게 주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접속사에서 뒤에 어울리는 것도 맞지만 뒤에 있는 부사랑 어울리는 접속사를 역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잃어봐야지 귀중함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D는 뭐 가볍게 보실게요. 통고는 뭐뭐를 통해서, 꽁디의 모니 잔시 다이를 통해서 용어 사용자가 주어가 되죠. 이걸 통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대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 발방량, 탄소 방출량, 배출량을 이해를 할 수 있대요 라고 적용이 되는 건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접속사였기 때문에 접속사 포인트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들은요, 6급은 사실은 단어가 재산이에요. 근데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잘 따거나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社交媒体 소셜미디어고요. 얘 자체가 페이지죠. 슈로는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걸 얘기하고요. 왕지, 띠지 할 때 지죠. 주소 얘기하는 거고. 지비엔 중요합니다. 아까 지시랑 똑같은 설령 뭐뭐일지라도. 용어는 사용자, 탄은 탄소, 발방량은 배출량인데 아무래도 6급은 시사나 지금 현황에 관한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환경보호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 온실 효과 아니면은 뭐 환경보호에 대한 관련된 많은 캠페인들 이런 관련된 지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탄소 이런 단어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52번 볼게요. 52번도 이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 수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생활하는 홍수, 큰 물결 중에서
역으로 물결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슈의 징조 같은 경우는 네 글자짜리 성어이기 때문에 성어가 수로 자리에 오는 건 틀릴 리가 없어요. 사실 성어의 의미가 잘못 사용된 그런 문제 유형은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 성어가 수로 이렇게 쓰였구나. 해석이 안 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주요 접속사 나오네요. 단지 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한다. 접속사 나왔다고 다 답 아닙니다.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익사하지 않아. 거기서 침몰되거나 물에 빠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아, 얘는 상관이 없겠구나. 접속사 나왔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52번은 모든 다 보기에다가 접속사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라도 한 3-4가지의 접속사를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접속사를 넣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나이테는요 해놓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요. 뭐뭐이기도 하고 또 뭐뭐이기도 하다. 식물의 나이테는 반영할 수 있다. 식물의 생장状况, 생장, 자라나는 상황을 그러면서 또 반영할 수 있다. 환경 조건의 변화를 찌요 문제 없습니다. 아, 이것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저것도 반영할 수 있고 그쵸? 문제 성립이 되죠. C 갑니다. 任何人谁죠? 누구나 모두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물건이 모두 안정지야 증가했으면 좋겠지. 얼보슈 끊임없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줄어드는 걸 희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뒤를 보시면 지아장 시황 학부모는 희망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조종시당더 아주 적당한 교육 비용은 조금 저축해놓고 저장해놓기를 희망을 한대요. 그와는 반대로 이거는 교육보험의 발전을 촉진시킨대요. 교육 비용 저축해놓고 교육보험의 발전 촉진시키는 건 역접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험의 발전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반지 그와는 반대로. 이게 저축을 해놓고 싶어 하니까 보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반지가 오면 안 되는 거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흐름으로 접속사를 보기에는 다 호응관계가 맞는 문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논리관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꾸면 반지만 빼면 돼요. 이거 자체가 쭉 이것이 촉진시킨다 해서 인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니슈의 징조. 아까는 그냥 성어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했지만 성어도 하나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거슬러 오르는 물살을 거슬러서 배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젓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라는 성어입니다. 보통 공부할 때 많이 써요. 우리 공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해야 그나마 그게 제자리야. 안 하면 우린 퇴보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쓰이는 성어입니다. 예모, 침몰하다, 지위. 이건 게이라고 안 하고 지위라고 읽습니다. 게이랑 똑같아요. 근데 주다의 문어체적인 표현이죠. 조존도 빈출 단어입니다. 저장하다. 그 다음에适当, 적당하다. 반즈 이와는 반대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저희가 독해 1을 살펴보았는데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논리관계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접속사 사실 독해 일부분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이 독해 1에서 모두들 힘들어하는 독해 1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맞출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